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암의 역습 책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의사를 만나기 전 알아야 할 암 치료의 진실, 암의 역습, 곤도 마코토 지음, 배영진 옮김, 전나무숲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책의 표지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은 건드리는 순간 반드시 역습한다. 수술하면 암이 날뛴다는데 정말인가? 암이 진짜 암인지 유사 가짜 암인지 어떻게 분별하나? 왜 암은 잘라내도 전이하는가? 전이가 발견됐다면 말기 암인가? 왜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암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는가? 암 전문의 50년간 진료하며 경험했던 암 표준 치료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낱낱이 밝힌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10중 8구 당신은 암의 역습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암은 진짜 암과 유사암이 있다. 암 표준 치료, 수술, 항암 치료제, 방사선 치료제는 오히려 수명을 단축한다.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가 있다는 말은 믿어서는 안 된다. 암 방치 요법이야말로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곤도 마코토는 암 전문의로 50년간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치료했다. 1948년생이며 1973년에 개요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해에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했다. 1976년부터 동대학교의 방사선과에서 근무하면서 1983년에서 2014년에는 동대학 의학부 강사로 활동했다. 개요대학병원에서 암 방치 요법으로 40년간 암 환자를 돌봤으며 2013년에는 도쿄 시부야의 곤도 마코토 암연구소 세컨더리 오피니언 외래를 설립해 8년간 1만 건 이상의 상담에 응했다. 현재도 암 표준 치료를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암 표준 치료를 거부한 채 암의 상태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암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찰하며 그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도록 안내하고 있다. 암이 역습한다는 데 진짜인가요? 암이 역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문 좀 긴데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다. 지금의 암 예방법도 치료법도 모두 틀렸다. 공격하면 날카로운 어금니를 드러내는 암의 역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이 책은 암과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오래 살기 위한 마음가짐 지침서다. 암의 90%를 차지하는 고형암,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종양 덩어리가 생기는 암과 지혜롭게 공생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나의 저서 암 치료로 죽임당한 사람, 암 방치로 살아난 사람을 읽는 한 독자가 이런 후기를 들려주었다. 암세포도 우리 몸의 일부이므로 억지로 치료하지 말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 좋다는 말이죠. 이건 생각조차 못했어요. 확실히 그렇다. 암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뜻밖의 반격에 나서서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공격하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역습해 온다. 암은 CT 검사를 거쳐 진단을 받는다. 그러고 나면 수술 또는 항암 치료제를 하게 되는데 치료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이가 빨라진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쐬어 뼈가 부러지는 일도 생긴다. 더 나아가서 우울증, 치매, 불면, 인지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고 급격히 살이 빠지는 바람에 체력이 떨어지냐 감염증에 걸릴 수도 있다. 통증, 저림, 요실금, 탈모 등의 후유증과 부작용으로 여생을 괴롭게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암을 찾아내거나 해치우려 할 때 즉각 보복하듯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을 한데 묶어서 나는 암의 역습이라고 부른다. 수술하면 암이 난폭하게 굴 수도 있고 라고
외과 의사들이 소곤거리는 걸 들었다. 암을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힌트다. 암의 역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수술이다. 수술이란 메스로 피부를 빼서 흉부나 복부에 생긴 질병을 고치는 행위다. 인체 입장에서는 인공적인 큰 상처다. 특히 암은 해당 부위를 크게 잘라내거나 해당 장기 전체를 적출한 후에 관련된 림프샘까지 몽땅 제거하는 수술이다. 그래서 외과 의사들은 이전부터 암은 수술하면 날뛴다고 말했다. 메스가 가해져 혈관이 잘리면 혈관과 함께 암세포도 흘러나와 상처 부위에 붙는다. 그곳에서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소전이라고 부르는 재발이 일어난다. 일본의 TV 사회자 이스미 씨는 진행이 빠르다고 알려진 경성 딱딱한 암의 성질을 지닌 위암으로 사망했다. 그의 지인이 이전에 외래 진료차 나를 방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스미 씨가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갔어요. 그때 보게 된 이스미 씨의 복부는 충격적이었어요. 상처 부위에 암세포가 빽빽이 덮고 있었고 검붉고 딱딱하게 부풀어 있었거든요. 이스미 씨는 이후 재수술에서 장기 3kg이나 적출했으며 재수술 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술이라는 자극으로 잠자던 전이가 깨어난다. 수술 실수와 항암제 때문에 급사하고 방사선 과다로 부작용이 생긴다. 수술에 자극을 받아 암세포가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일도 흔하다. 일본의 여배우 야치쿠사는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이 발견되어 췌장 전체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1년 뒤에 간에서 암이 재발했고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다. 여배우 가와시마와 전 수모 선수 지오노도 무척 건강했지만 암 수술 후에 수개월이 지나 암이 재발해 1년 만에 사망했다. 특히 폐, 위, 대장, 자궁 등에 생긴 암은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메스가 가해지면 심각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배우 아스미 씨는 간에서 전이한 폐암을 수술하고 4일째 되는 날 사망했다. 한 키부키 배우는 식도암으로 식도 전체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 폐에 소화액이 역류하는 바람에 폐 부종이 생겨 4개월 만에 사망했다. 의료사고도 두려운 일이다. 일본에서는 대학병원이나 암센터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은 암 환자 중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수술 이외의 치료법에서도 암은 무수히 많은 역습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 항암제의 독성으로 정상세포가 손상을 입은 나머지 급사한 사람도 있다. 피아니스트 나카무라는 대장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제를 받고서는 전혀 부작용이 없어서 다시 피아노를 쳤다고 기뻐하며 자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급사했다. 의사들이 하는 요즘 항암제는 부작용이 아주 적어요 라는 말은 약으로 구역질 등에 억제했다는 뜻일 뿐 독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견딜만 하다고 계속 항암제 주사를 맞은 나머지 갑자기 죽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많이 쐬는 것도 피부, 장기 그리고 뼈가 상하는 역습을 부른다. 여배우 기키는 유방암으로 유방 전체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은 뒤 13군데의 암이 재발하여 모두 30곳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런 후에 넘어지는 바람에 고관절 부근의 뼈가 부러져 수술했으나 1개월 후에 사망했다. 방사선 과다하여 대량 출혈이나 골절을 당한 사람도 나는 많이 보았다. 암은 목숨을 빼앗는 진짜 암과 전이하지 않는 유사암, 가짜 암으로 운명이 갈린다. 이상은 암의 역습의 일부분으로 암의 역습에 반격을 해도 승산이 전혀 없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암의 역습의 일부분으로
암의 역습에 반격을 해도 승산이 전혀 없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우리 몸속의 세포다. 2, 4, 8식으로 이분열을 계속하여 그 숫자를 무한히 늘리는 동시에 혈류를 타고 다니며 온 몸에 여기저기에 달라붙어서 쉼없이 몸집을 부풀린다. 이것이 바로 암이다. 직경이 겨우 1mm 밖에 안 되는 암세포가 100만 개나 들어있다. 암, 즉 악성 종양은 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세포의 생김새에 따라서 판정된다. 세포의 형태가 삐뚤삐뚤 나쁘면 암으로 진단된다. 까다로운 점은 똑같이 생김새가 나쁜 암인데도 전이로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암일 수도 있고 내가 유사암, 가짜암이라고 부르는 무해한 가짜암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진짜 암은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한다. 미국, 유럽에서는 유사암의 존재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인다. 한편 유사암은 전이 능력이 없는 부스럼 또는 종기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암에 가짜가 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전립샘 암과 유방암을 건강진단에서 대량으로 발견하여 수술했는데도 암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서구 사회에서는 조기 발견으로 낫는 것은 가짜암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전립샘 암의 검사와 유방암의 마모그래피 검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나 폐의 집단암 검진도 암 사망률을 줄인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금도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PSA 검사는 체혈만으로 이루어지므로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결과 연간 10만 명 가까이, 다시 말해 30년 전에 10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립샘 암으로 진단됨으로써 남성 암 발생 순위의 톱 자리에 다가서고 있다. 무수히 많은 전립샘 유사암 환자가 단점밖에 없는 과잉 치료로 전립샘이 절제되어 평생 기저귀를 차기도 하고 항암제 치료로 조절하기도 한다. PSA 검사에서 전립샘 암이 발견되자마자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수년 후 다시 PSA 수치가 올라 항암제 치료에 돌입했다는 어느 환자는 수개월 만에 숨졌다. 암이 작을 때 발견되어서 다행이야 운이 좋았어 라며 기뻐하는 사람은 부스럼 또는 종기암으로 진단되는 바람에 과잉 진료로 몸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손해를 본 것이다. 진짜 암을 의료 체계는 감당하지 못한다. 암 사망은 20년 후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최첨단 의료기술이 있어 인류는 머지않아 암을 극복할 것이라고 뉴스는 떠들고 의사들은 말을 한다. 하지만 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 지난 40년간 국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일본 국립암센터는 20년 후에도 암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진짜 암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암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바꿔보자. 암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상처는 나이를 먹을수록 많아지므로 암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80세 이상인 사람의 유체에서 해부해보면 거의 모두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암과 싸우기보다 노화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의사가 되어 반세기 동안 4만 명 이상 암 환자를 진료해왔다. 내가 다른 의사들과 다른 점은 암 치료를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상태를 지켜보거나 암 치료를 거부한 사람들도 진료하면서 증상의 진행 과정을 많이 관찰해왔다는 것이다. 개요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암을 방치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가장 길게는 24년간 정기적으로 진료했다. 암의 종류는 위암, 대장암, 전립샘암, 식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신장암, 방광암, 난소암 등이 있었다. 대학병원 같은 거대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암 방치 환자들을 장기간 진료해온 의사는 이 세상에서 나쁜 이라고 자부한다. 그리고 도쿄
시부야에 있는 곤도 마코토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에는 개설 8년 만에 1만 명의 환자들이 방문해 전국 각지의 암 치료 현황을 흔히 알 수 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단축하기 쉽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수명을 단축하기 쉽다. 이는 내가 제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말이다. 건강하다면 검사 같은 것은 받지 말고 암을 억지로 찾아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글을 읽고 결심하고 의지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만약 암이 발견되면 될 수 있는 한 가만히 둔다.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억제하는 완화 케어, 주로 말기암 환자의 고통 완화 치료를 뜻함을 적극적으로 받는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암이 발견되면 될 수 있는 한 가만히 둔다.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고통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 채식 중심의 식사요법으로 살이 빠지면 체력이 약해져서 암이 난폭해진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암의 역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 8가지 사항을 지키자. 1. 검사를 받지 않는다. 건강검진, 국가암검진이 불행의 시작이다. 2. 병원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섣불리 진단받았다가는 혈액검사 등에서 암을 찾아낼 수 있다. 3. 암이라고 진단되어도 통증이 없다면 잊어버리고 지낸다. 우리가 중년을 넘기게 되면 대개 몸속 어딘가에 암이 있다. 공생이 제일이다. 4. 암 수술은 하지 않는다. 5. 방사선은 지나치게 쐬지 않는다. 뼈 전이, 설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등의 효과가 있지만 많이 쬐이면 위험하다. 6. 고형암에는 항암제를 쓰지 않는다. 7. 골고루 잘 먹는다. 8. 이 책에서 지식을 습득한다. 암을 방치한 환자까지 포함하여 4만 명 이상을 진료하면서 터득한 이치와 암 환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총망라한 이 책에서 암과의 행복한 공생법을 배운다. 중요한 점은 직감, 지성, 이성이다. 요즘의 암치료는 아무래도 이상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위험해라는 직감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식을 늘려서 생각할 재료가 갖추어지면 자신의 머리로 사고하여 결정한다. 암의 역습을 피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다. 먼저 이 책을 통해 암에 관해 올바르게 잘 알아두자. 아무쪼록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마음가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자. 곤도 마코토. 이 저자 서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목차 제1장 암의 역습에 관한 질문과 답변. 암검사, 치료, 후유증, 부작용. 1. 암 진단 과정에서 생김새 악성도라는 말을 쓰던데 무슨 뜻인가요? 2. 진짜 암은 악성종양, 유사암은 양성종양. 3. 암검진이나 종합검진이 유행인데 받아야 할까요? 받지 않는 편이 좋을까요? 4. 나의 암이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 어떻게 분별하나요? 5. 왜 암은 잘라내도 전이하나요? 6. 표준 치료가 최고의 치료라는 주치의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7. 수술하면 암이 날뛴다던데 정말인가요?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8. 의사가 암 수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체 적출 후 림프샘 곽청이라는 말을 하던데 무슨 뜻인가요? 9.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커지고 악화되어 빨리 죽나요? 10. 암에 역습당한 사람 중에 유명인도 있나요? 11. 최근에 항암제는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까지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12. 옵티브로 암이 치료된 사람도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라디오파 스탠드로 치료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오늘 1장 말씀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에 1장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암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암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의사의 말 듣고 수술하고 항암제 쓰고 방사선하고 표준치료라고 의사 말을 100% 믿고 수술했다가는 생명을 10년, 20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암 환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창조 힐링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도 암 환자를 많이 만났고 창조 힐링센터를 운영한 이후에도 많이 만났습니다. 최근에 만난 몇 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암이 생겨서 수술하지 않고 15년 전 얘기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치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암을 완치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치유 집회에서 간증도 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암이 발생했는데 그때의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으면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이제 유방암인데 방사선을 지나치게 쬐어서 면역이 약화돼서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또 한 분은 건강한 남자인데 작년 12월에 사망하신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많은 남자분입니다. 아주 건강한 분인데 암이 발견되는데 수술하고 방사선 2번인가 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방사를 안 하고 방치요법을 하시다가 수술한 이후에 1년 반 뒤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유사암으로 봅니다. 수술하지 않았으면 방사선 하지 않았으면 면역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실 걸 믿습니다. 또 한 분은 61세인데 작년에 사망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케어해드리고 2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미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은 체력이 바닥에 나 있었습니다. 면역이 전혀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환자 자신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포자기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늘 만나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다가 제가 만나고 2달 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제가 만나고 3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간암이었는데 이미 배에 복수가 차고 해서 복수를 빼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 가망률이 없다 하니까 퇴원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분은 식사를 거의 못했는데 가족들이 소금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스나 먹이고 물만 먹이고 병원에 약만 먹였습니다. 그 소금을 먹지 않고 또 간암 환자는 이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은 몸 안에서 단백질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에게 맞는 식사요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제가 만나러 갔을 때 이분은 간암 환자는 대부분 다 눈에 보면은 생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단백질을 드시고 소금을 먹고 하면 회복되겠다 싶어서 이제 소금을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좋은 단백질 있다 해서 제가 구해서 갖다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그 집에 나와서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단백질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단백질을 구해서 그 아내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아내분이 울면서 어제 소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소금을 전혀 6개월 동안 안 먹었고 단백질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했는데 이분도 그 유사암, 가짜암인데 수술해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암은 우리가 암이라고 진단받는 것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암 전문의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는 가짜암입니다. 암 같은데 암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암은 10%인데 이미 1cm 미만으로 이렇게
뭐 CT라든가 여러 가지 이 의료 장비나 기술로 1cm 미만의 암을 발견하면 그때 이미 이 진짜 암은 온몸에 전이되다 보기 때문에 수술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짜 암은 우리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자연치유 식생활로 뭐 운동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방치하고 살면은 치료가 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모든 암을 다 치료합니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합니다. 돈을 벌기 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 한 사람을 수술하면은 병원에서 최소한 한 3천에서 5천만 원 소득이 생깁니다. 많게는 1억이 넘습니다. 환자인데 받고 의료보험 공단이 받고 제약회사 리베이트 받고 하면은 기본이 뭐 5천만 원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사들은 수술을 많이 해야 병원에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자기 연봉이 올라갑니다. 특히 교수님들은 다음에 재임용을 받을 때 그 대학에서 한번 보세요. 병원에서도 원장도 마찬가지죠. 수술을 많이 해서 1년에 예를 들어 병원에 10억의 소득을 올린 의사와 1억의 소득 의사와 그러면 여러분이 원장이라면 어떤 분을 다시 재임용하겠습니까? 이건 비즈니스고 돈 벌기 위한 사업이지 생명을 살리는데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암의 역습 이 책을 꼭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들이 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의사의 말을 100% 믿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암을 방치할 암과 또 치료해야 할 암, 어떤 암 환자는 수술만 하고 항암과 방사선 아예 쓰면 오래 살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하지 않고 항암제만 썼을 때 오래 살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도 안 하고 항암제도 안 쓰고 방사선만으로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 항암, 방사선 전혀 하지 않고 완전 방치로 했을 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저는 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이 각각 다른데 의사들은 대부분 표준 치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수입을 올리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소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은 책 제목이 잘 생각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암 전문의 274분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암 전문인데 선생님이나 선생님 가족이 암이 발견되면은 지금처럼 수술, 항암, 방사선 표준 치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74명에게. 그런데 274명 중에 273명이 아니요 했습니다. 표준 치료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한 명만 예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미 표준 치료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많다는 게 이미 일본의 암 전문의 273명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273명이 지금도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살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암의 역습 오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제 1장부터 차례대로 연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은 진성암 10%, 가짜암 90%입니다. 암의 역습 곤도 마코토 지음 배영진 옮김 전나무숲 출판사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